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트링 누적의 지시폭탄을 푸는 표준 도구 스트링 빌더를 다루겠습니다. 파트 6의 7번 영상에서 스트링이 불변이라 반복문 안에서 더하기로 누적하면 n개의 임시 스트링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봤죠. 스트링 빌더는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내부에 변경 가능한 차 배열 버퍼를 두고 어펜드마다 그 버퍼에 쓰기만 할 뿐 새 스트링을 만들지 않거든요. 마지막 to 스트링 한 번만 새 스트링을 만들죠. n개 알록이 한 개로 줄어듭니다. 오늘은 빌더의 내부 동작, 자주 쓰는 메서드, 언제 쓰지 말아야 하는가, 유니티 핫패스 캐싱 패턴까지 풀어보겠습니다. 비교부터 보세요. 세 번째 줄, 더하기 등호로 1000번 반복하면 매 반복마다 새 스트링이 만들어져 약 1000개의 임시 객체가 생깁니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줄, 빌더로 누적하면 같은 작업이 어펜드 호출만 일어나니 새 스트링이 안 만들어지고 마지막 투 스트링에서 한 번만 최종 스트링이 만들어지죠. 1000개 알록이 한 개로 줄어듭니다. 이게 빌더의 핵심 가치입니다. 비유로 풀어보겠습니다. 스트링이 인쇄가 끝난 책이라면 스트링 빌더는 화이트보드입니다. 글씨를 지우고 덧붙이고 중간에 끼워 넣을 수 있고 자리가 모자라면 더 큰 보드로 옮겨가도 되죠. 마지막에 보드 내용을 카메라로 찍어 한 장의 사진을 만드는 것이 투스트링 호출입니다. 그 사진 한 장이 결과 스트링이 되는 거죠. 이 그림이 빌더의 내부 구조를 보여줍니다. 빌더 객체가 들고 있는 정보는 두 가지죠. 첫째는 차 배열 버퍼, 실제 문자가 저장되는 가변 배열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고 모자라면 2배로 키우죠. 둘째는 랭스, 현재 사용 중인 문자 수입니다. 캐파시티, 즉 버퍼 길이는 그보다 같거나 큽니다. 그림에서 헬로 5글자가 들어있고 랭스가 오캐파시티는 8이죠. 만약 랭스가 캐파시티를 넘어서려는 순간이 오면 세차별을 2배로 할당하고 기존 5개를 복사한 뒤 기존 버퍼를 폐기합니다. 코드로 추적해봅니다. 첫 번째 줄, 뉴 빌더는 기본 캐파시티 16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줄에서 헬로 5글자를 어펜드하면 네 번째 줄 주석처럼 랭스가 오캐파시티는 16, 그리고 여섯 번째 줄에서 월드 6글자를 더 어펜드하면 여덟 번째 줄 주석처럼 랭스가 11 캐파시티는 여전히 16이죠. 11자가 들어갔는데 캐파시티가 16이라 같은 버퍼에 그대로 누적합니다. 만약 17자를 넘기려는 순간이면 캐파시티가 32로 2배 늘어나면서 기존 내용을 새 버퍼로 복사하게 되죠. 확장 비용을 보여드리는 코드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캐파시티 16으로 시작해서 네 번째 줄의 루프로 100 곱하기 10즉 1000자를 누적합니다. 그러면 버퍼가 16에서 32, 64, 128, 200, 56, 510, 2024로 6번 확장됩니다. 확장할 때마다 세차 배열 할당과 기존 데이터 복사, 기존 버퍼 폐기가 일어나죠. 작은 비용은 아닙니다. 해결책은 첫 번째 줄처럼 캐파시티 미리 잡기입니다. 뉴빌더 1024로 처음부터 1024 캐파시티를 확보하면 확장이 0회입니다. 결과 길이를 어림잡을 수 있다면 생성자 인자로 알려주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자주 쓰는 메서드를 한 자리에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서 빌더를 만들고 네 번째 줄부터 어펜드로 스트링과 차를 추가합니다. 일곱 번째 줄 어펜드 라인은 끝에 줄바꿈을 추가하고 여덟 번째 줄 어펜드 포맷은 형식 지정을 한 뒤 추가하죠. 마지막 아홉 번째 줄 투스트링이 최종 결과를 만들어 반환합니다. IL을 보면 어떤 비용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보입니다. IL을 보면 두 가지 핵심이 보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new obj로 빌더 한 개를 생성하고 두 번째 줄부터 어펜드 호출들이 모두 콜버트 메서드 호출이지만 새 스트링을 안 만든다는 점이 첫 번째죠. 그리고 여섯 번째 줄을 보세요. 박스 시스템 점 더블, 즉 더블 값이 박싱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줄의 어펜드 포맷이 오브젝트 인자를 받기 때문에 값 타입이 박싱되는 거죠. 마지막 여덟 번째 줄 투스트링이 최종 스트링을 만듭니다. 핫패스에서는 어펜드 인트나 어펜드 더블 같은 타입 전용 오버로드를 쓰면 박싱이 사라집니다. 정리하면 어펜드 포맷처럼 오브젝트 인자를 받는 메서드는 값 타입의 박싱을 일으킵니다. 같은 동작을 어펜드 더블 같은 타입 전용 오버로드로 풀었으면 박싱이 사라지죠. 핫패스에서는 가독성보다 박싱 회피가 우선입니다. 빌더의 모든 변경 메서드는 자기 자신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처럼 한 줄에 어펜드 체이닝이 가능하고 네 번째 줄에서 마무리로 투스트링을 부르는 패턴이 자연스럽죠. 스트링과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스트링 메서드도 반환값을 가지지만 새 스트링을 만들고 빌더 메서드는 같은 빌더를 반환하니까 무한 체이닝이 가능한 거죠. IL을 보세요. 두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까지 어펜드 호출이 4번 이어지는데 호출과 호출 사이에 팝이 없습니다. 비체이닝 코드라면 매번 반환된 빌더를 팝으로 버려야 했죠. 체이닝은 그대로 다음 호출에 전달되니까 IL이 더 깔끔해집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줄에서 투 스트링이 한 번 호출되어 최종 스트링이 만들어지죠. 주요 메서드들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펜드 라인,
어펜드 포맷, 인서트, 리무브, 리플레이스, 클리어 모두 새 스트링을 만들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투 스트링만 새 스트링 한 개를 만들죠. 핵심은 모든 누적 작업을 투 스트링 한 번까지 미루고 그동안 임시 스트링은 0개로 유지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어펜드 포맷은 인자가 갑 타입이면 팍싱이 일어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빌더도 객체입니다. 생성 자체에 약간의 비용이 있고 투 스트링 호출에도 비용이 있죠. 짧은 결합에는 오히려 더하기나 보관이 더 빠릅니다. 첫 번째 줄부터 여섯 번째 줄까지의 B4 코드처럼 단 세 항목을 빌더로 결합하면 빌더 객체와 내부차 배열, 최종 스트링까지 알록이 더 많아집니다. 아홉 번째 줄의 보관이나 12번째 줄의 더하기 연결이 훨씬 효율적이죠. 이전 영상에서 봤듯이 단일 표현식 더하기는 콩캣 한 번으로 컴파일 되거든요. 상황별 추천을 표로 정리하면 결합이 2개부터 5개고 한 번에 끝난다면 더하기나 보관을 쓰시고 항목이 많고 단순 결합이라면 스트링 점 조인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반복문 안에서 누적이 일어나는 경우에만 빌더를 쓰시고 1회용이면 더하기나 보관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 핫패스, 즉 같은 자리에서 매 프레임 호출되는 경우는 인스턴스 캐싱과 클리어 패턴을 써야 합니다. 이게 다음 섹션의 주제죠. 핫패스 패턴의 정석입니다. 세 번째 줄, 빌더를 인스턴스 필드로 한 번만 알록하고 캐파시티 64를 미리 잡아둡니다. 여덟 번째 줄에서 변경 감지로 스코어가 안 바뀌면 캐시된 결과를 그대로 반환합니다. 11번째 줄, 클리어는 IL적으로 랭스 등호 0과 같습니다. 내부차 배열 버퍼는 그대로 살아있고 다음 어펜드 호출에서 그 버퍼에 다시 쓰기 시작하죠. 한번 알아둔 캐파시티 안에서만 쓴다면이 메서드는 추가 알록이 0입니다. 매 프레임 호출되어도 스트링 빌더 객체나 내부 버퍼가 새로 만들어지지 않죠. 유니티의 텍스트 메시 프로와 결합한 진짜 핫패스 패턴입니다. 네 번째 줄, B4 코드는 매 프레임 보관이 만든 스트링 한 개가 알록되죠. 애프터의 아홉 번째 줄, 캐시 빌더와 라스 HP를 인스턴스 필드로 잡고 14번째 줄에서 변경 감지로 HP가 안 바뀌면 곧장 리턴합니다. 그러면 실제 갱신이 필요한 순간에만 다음 화면의 코드가 실행되죠. 17번째 줄에서 클리어로 빌더 길이만 0으로 비우고 내부 버퍼는 유지합니다. 18번째 줄, 어펜드 체이닝으로 HP 텍스트를 누적하죠. 그리고 19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텍스트 메시 프로의 새 텍스트 빌더 오버로드는 인자로 받은 빌더의 내부차 데이터를 직접 읽어 렌더링하거든요. 투스트링을 호출하지 않으니 스트링 객체조차 만들어지지 않죠. 인스턴스 캐싱과 결합하면 매 프레임 알록형인 UI 갱신이 완성됩니다. 왜 유니티 모바일에서 더 신경 써야 하는지 짚고 갑니다. 유니티 모바일은 IL2 CPP, 즉 IL을 C++로 변환해 네이티브로 컴파일하는 백엔드와 VMGC, 즉 보수적이고 정지형인 가비지 컬렉터의 조합이라 스트링 한 번에 만든 GC가 5에서 15밀리초 프레임 스파이크로 곧장 이어집니다. UI 라벨 갱신 코드의 알록 0 달성이 모바일 60fps의 출발점이며 빌더 캐싱이 그 첫 도구입니다. 이제 함정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짧은 결합에 빌더를 남용하지 마세요. 결합이 2개부터 5개라면 더하기나 보관이 더 빠릅니다. 무조건 빌더라는 규칙은 없습니다. 빌더의 진짜 가치는 반복 누적과 핫패스 캐싱이지 짧은 결합 그 자체가 아닙니다. 두 번째 함정, 세 번째 줄처럼 루프 안에서 투 스트링을 매번 호출하면 1000개의 임시 스트링이 만들어집니다. 빌더의 가치가 사라지죠. 여섯 번째 줄처럼 투 스트링은 마지막에 단 한 번만 호출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빌더로 누적하다가 무심코 중간에 투 스트링을 부르는 코드를 자주 보는데 빌더의 가치가 그 한 줄에서 무너집니다. 세 번째 함정, 첫 번째 줄, 어펜드 포맷은 가독성이 좋지만 핫패스에서는 박싱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블 인자 3개에 오브젝트 배열 1개와 더블 박싱 3개, 총 알록 4개가 발생하죠. 네 번째 줄부터의 어펜드 체이닝으로 풀었으면 박싱이 0이 됩니다. 단순한 형식은 직접 어펜드 체이닝이 더 빠릅니다. 네 번째 함정, 첫 번째 줄처럼 캐파시티를 100만같이 너무 크게 잡으면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를 계속 점유합니다. 결과 길이의 1.5배 정도가 적당한 출발점이고 정확한 길이를 알면 그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함정, 스트링은 불변이라 멀티스레드 안전이지만 빌더는 가변 객체이므로 멀티스레드 안전이 아닙니다. 여러 스레드가 같은 빌더를 동시에 수정하면 데이터가 깨지죠. 스레드 간 공유가 필요하면 락을 쓰시거나 각 스레드가 자기 빌더를 갖도록 분리하시면 됩니다. 스트링과의 큰 차이점이라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C# 버전별 변화입니다. 1.0에 빌더 도입 후 4.0에서 클리어 메서드가 추가됐죠. 그전에는 랭스 등호 0으로 비웠습니다. 6제명의 보관이 짧은 결합 대안으로 부상했고 핵심은 10.0과 닿는 6 이후입니다.
어펜드에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 오버로드가 추가되어 빌더 안에서 보관을 그대로 쓰면서도 팍싱 없이 인자가 추가됩니다. 즉, 어펜드 $v 드모 밸류 같은 코드가 팍싱 없이 동작하는 거죠. 오늘 배운 핵심을 정리하면 빌더는 가변차 배열 버퍼와 길이를 가진 객체로 누적의 지시를 끊는 표준 도구라는 것. 캐파시티를 미리 잡아 확장 횟수를 줄이고 짧은 결합에는 더하기나 보관을 쓰며 하패스에서는 인스턴스 캐싱과 클리어 패턴으로 알록 0을 만드시면 됩니다. 텍스트 메시 프로의 셋 텍스트 빌더 오버로드와 결합하면 매 프레임 UI 갱신도 알록 0이 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